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에프킬라 칙칙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16화 상간녀 초토화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아내분들이 이제 저희가 상간녀 박살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박살을 내긴 내야 되나 보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내가 그녀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녀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이렇게 지옥 속에 빠뜨려가지고 막 애들도 잘 못 챙기고 지금 나만 살이 쪽쪽 빠지고 그녀는 막 카스를 보면은 뭐 여전히 놀러댕기고 막 푸사에 막 셀카를 찍어대고 바람피는 년들은 왜 이렇게 푸사에 셀카를 많이 찍어대는 거예요? 관종인가 봐 진짜 지랄이 났어 아주 그냥.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열불이 터지니까 내가 전현을 가만둬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박살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또 아내분들이 그래 막 듣기만 해도 속이 후련하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도 자기 일이 되면은 못 하겠는 거야. 곱게만 살아가지고. 그렇죠. 네, 곱게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박살을 내긴 내야 되는데 뭐 찾아갈 용기는 없고 일단 문자 한번 보내볼게요. 뭐 욕 좀 한번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정말 그런 제가 댓글에서 욕을 좀 저도 욕을 한번 못 해봐가지고 댓글에서 욕을 좀 배워가지고 상관녀한테 문자 좀 보내보게 쌍스러운 욕 좀 가르쳐 주이소 막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누가 문자 보내랬어요? 가서 머리채 뜯으랬지? 맞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폭격처럼 해야지. 네. 문자 띡 보내고 한 걸음씩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난 진짜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남편이랑 증거를 잡았어요. 네. 일단 남편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안 통해. 그러면은 경고를 한번 해보고요. 네. 경고해도 안 돼.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번 소송 한번 해보게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가서는 아내가 참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경고로 끝날 사이도 아니고 네. 상간녀들이 어떤 년들인데 경고 좀 받는다고 끝내겠어요. 그 년들이 바람 한두 번 피는 줄 알아요? 웬만한 멘탈로 유부남한테 다리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잔펀지만 날려봤자 그들의 맷집만 키우는 결과고 남편도 어차피 내 말 안 들어요. 상간녀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증 중독 상태인데 예전 남편만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경고하고 헌신하고 그거는 무의미하다니까요. 맞아요. 이건 한꺼번에 다 그냥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착각하는 게 문자 한번 날려주고 전화해서 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찾아가고 하다 안 되면 소송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세요. 남편이 나한테 돈 주면 그때 할 거예요. 그 상관은 소송으로 누가 돈을 주냐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시 끝나고 나면 사실 그 부분은 약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죠. 고3이면 입시 끝나고 가는 건 이해는 되는데 뭐 우리 애 시집가고 나면요. 요즘엔 시집 40살에 갑니다. 그 언제 돈을 찬다는 거예요. 바람은 본인이 나이 40대 났는데 딸이 40대고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막 다들 착각을 해.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었겠지. 그 상간녀가 문자 조금 찌그렸다가 알아듣겠냐고. 욕 좀 먹었다고 알아듣는 상간녀 1도 없어요. 그리고 막 이런 분도 있어. 남편한테 얘기도 못해. 남편이 엇나갈까봐 너 상간녀랑 그러고 다니까 다 안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티만 내. 살짝 이제 드라마 같이 보면서 맞아. 막 바람피는 남자 나오면은 욕을 해요. 막 아유 저래가지고 가정 파탄 나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후회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딴엔 경고를 한 거야. 근데 남편 못 알아들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서 아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치챈 티를 좀 냈으니까 이제 정리하겠지. 그러겠냐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 애초에 바람 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을 핀다는 거는 이미 상식을 뛰어넘은 상태고 중증 정신질환자예요. 그러니까 경고가 필요 없고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그 남편이 바람 나고 나면 TV 프로그램 돌리는 데마다 다 불륜이다? 맞아. 불륜 아닌 게 없어. 아침 방송에도 불륜이 나오고, 네. 뭐 주말에도 불륜 얘기고, 다 불륜이야. 맞아. 네. 어떻게 불륜, 또 책도 다 보면 다 불륜 얘기고, 하여튼 뭐, 근데 지금 제가 카페 글을 보면서 놀란 게, 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센 여자, 센 여자잖아요. 저희가 좀 촉이 빠르고 약간 세 보이는 분들은 결단력이 그냥 확확 시키는 대로 다 해보는 분도 계시고, 좀 단순 무식한 분들은 정말 매뉴얼 그대로 딱딱 다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정으로 되돌아오고 남편분들이 상간녀 박살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 카페 글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 저놈의 인간, 오늘도 새벽에 기어 나갔네. 그년이랑 노는 거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액션을 못하는 게 조선시대입니까? 알면서 왜 그걸 냅두지? 일단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부분. 근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하고 바람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혼인이라는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안 하고 꽁꽁꽁꽁 조금씩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전쟁 터졌을 때 어떻게 하나? 전쟁 터질 때 한 번에 한 번에 막 위에서도 폭격기 막 날려가지고 따다다다 쏘고 밑에서도 쏘고 막 옆에서 그래가지고, 쏘고 육해 공군 다 나가야 되는 그죠. 거예요. 육해공군이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초토화를 시켜 누다다다 시켜야지. 먼저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폭탄 한번 날려보고 그러면 다시 역공 들어와요. 역공은 더 세게 들어온다고. 맞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다다다다다다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종류별로 전투기 다 띄우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깨작깨작 쓸 때 삥팡 삥팡 깨작깨작 날려가지고 그거 들 일이 안 돼.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몇 개 던져보고 반응이 안 나오면 삥! 탁 2개 던져보고 탁 2개 던져 4개 삥! 던지면 안 시간은 된다면서. 질질 끌어. 그러다가 상간녀랑 남편이랑 사이 더 깊어져요. 나중엔 떼내고 싶어도 나중에는 폭격을 퍼부어도 안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요. 지하로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다 이렇게 뺨을 맞았는데 머리를 또 쳐. 머리를 그죠? 치면서 밑에 배를 발로 팍 차. 그죠? 그리고 넘어뜨려.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걸 다 해야 정신없이 나자빠지는 거지. 맞아. 머리한테 깡 때렸다가 그다음에 꼬집어줬다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티도 안 난다는 거죠. 특히 많이 배우셨다는 여자분들이 너무 깨작거리더라고. 나 진짜 아, 그래요? 너무 답답해. 아니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교양이 있어서 못한다 그래. 아니 교양 있어도 지금 남편이 교양 바람 있어갖고 났는데. 내가 교양 있어갖고 머리채 잡은 거 아니에요. 저도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상간녀 치는 거는 초토화식으로다가 법적,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뭐 다 동원해가지고 맞아요. 상간녀 소송도 걸고 상간녀가 미혼이면 그녀 부모한테도 알리고 직장 가서도 쳐들어가서 알리고 그 상간녀가 기혼이면 남편한테도 알리고 아주 박살을 내고 각서를 받고 온갖 방법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할 때 뉴스 틀면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보면은 막 두다다다다다 막 폭탄도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자꾸 잼만 날리면은 연놈이 준비하는 시간 벌어주는 격이거든요. 네. 그 이미 걔네도 다 알아봐 놨어. 이미 요즘 상간녀들이 얼마나 정보에 능통한지 몰라요. 맞아요. 상간녀들이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뭐 다 상간녀 수능에도 다 대비하고 뭐 변호사도 뭐 잘하는 사람 다 알아놓고 그리고 남편도 다 더 잘 알아요. 재산도 이미 다 빼돌려놓고 주변에도 이미 다 선수 쳐놨어. 와이프가 뭐 바람을 폈다는 맞아요. 이미 거짓말로 다 소문 퍼뜨려 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벌어주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 카페 그 대표 상담사님께서도 12년 동안 이 업무를 계속 보시면서도 뭐 네. 본인들이 서로 뭐 싫어가지고 헤어진 경우가 아니고 불붙었을 때 발견했을 때 스스로 정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우고 지어뜯고 헤어진 경우 말고 이 불 붙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어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원나잇 투나잇은 육체적이지만 정신적으로 의지를 하고 막 네.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봤자 불륜은 불륜 뿐이지 다른 의미를 두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맘 약해져가지고 상대가 지면 안 되는 거고 상대 더 점점 더 이제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바람을 절대 못 잡습니다. 아니 내 남편 내가 데리고 와서 우리 가정 회복하려고 한다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맞아요. 좀 무식하게 보이면 어때요? 머리 뜯고 뭐 또 형사 고발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끝까지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데 남편이 바람 핀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나눈 카톡이 있었을 때 소송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네. 혹시 카페시기가 괜히 변호사 비용 들게 하는 게 아닐까? 솔직히 그런 의심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 마이 갓 소송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칡넝꿀 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위에 나와 있는 건 이거지만 그거를 다 밑을 보면은 엄청난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가진 증거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소송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그냥 쭉 던져주는 거예요. 그 말한 건 세 발에 피었고 온갖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카페치기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상간녀랑 남편 사이가 훨씬 더
한 3배, 4배, 5배는 깊고 1000배. 오래된 사이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남편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만난 지 뻥이죠. 6개월밖에 안 됐어 이러는데 알고 보면 6년. 5년, 6년 되고 집어넣어놓고 같이 살고 있고 막 그렇지. 이런다니까요. 그게 보통 막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에 제가 판결문이 없었더라면은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왔을 때 기각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정말 생각했어요. 소송하기 잘했다. 음. 이거 없었으면 나는 정말 이상한 여자로 취급당하고 이혼 당하겠다. 그죠. 축출 이혼 당사자가 됐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냥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그리고 이걸 깨기 위해서는 정말 그 무한한 에너지 5년, 6년, 3년 또 어떻게 깰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들끼리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지들 나름대로 이거 불륜이어도 지들 나름은 되게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 깨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특히 제가 이제 카페 글들을 읽다 보면은 네. 뭐 아내분들이 그런 글들을 막 써요. 둘이 아마도 카페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뭐 카톡으로 안부 묻고 그런 사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 이래요. 근데 나는 거기다 막 댓글 달아. 떡을 쳤지. 떡을 쳐도 너보다 더 많이 쳤어. 그래. 무슨 기혼 남녀가 만나가지고 카페 다니고 맛집 다니고 그러기만 하겠냐고. 모텔을 카페보다 더 많이 갔어. 장난해, 당연하지. 지금? 왜 이렇게 순진한 거야. 그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서야 바람 안 핀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교양 있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미친년이다 생각하고 머리에 꽃을 딱 달고 미친년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지. 내 새끼 지키고 내 가정 지키려면 순진함 버려야 돼요. 순진하게 산 거 자랑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런 지침이 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상간녀 박사를 자기가 냈대. 내려갔는데 상간녀랑 대화를 하고 온 거야. 상간녀한테 설득을 당하고 왔어. 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만날게요. 그리고 서로 친해진다? 서로 전화한다? 상간녀가 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저한테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내분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너도 앞으로 앞날이 구말린데 유부남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니? 앞으로 진짜 만나지 마. 내가 정말 뭐 앞으로 진짜 우리 둘도 만나지 말자 막 이러면서 헤어져.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분들 안심을 하더라고요. 걔가 헤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상관녀 이러죠. 오빠 대충 눈물 흘리면서 연기하니까 떨어져 나갔어. 이제부터 우리 사랑은 시작인 거지. 이러면서 더 불이 붙겠죠. 지네들이 로미오 줄리엣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불나면 정말 조그만 불이라도 소방차가 이용 수십 대가 와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하는 거. 지금 뭐 아파트 한 10채 탄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이유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정말 과잉 대응해서 잔불까지 다 꺼야 되잖아요. 아, 잔불까지 꺼야 돼. 그렇죠. 산에 산불 나면은 다 흙 뒤집어가지고 잔씨 없는지 보잖아요. 미친 듯이 폭격 물을 뿌리듯이 상간녀를 아예 완전 박살 한꺼번에 초토화. 맞아요. 불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그 쓸데없는 불륜의 그 더러운 불이 나타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꺼야 됩니다. 네. 이제 흥분했습니다. 말을 막 더듬고 있습니다. 다시 네. 불이 붙으면 더 네. 세게 붙는데요. 맞아요. 만약에 가가지고 깨작깨작 상간녀랑 대화하고 왔으면 상간녀가 와이프 우습게 알고 더 세게 붙거든요. 절대 상간녀랑 대화하셔도 안 되고 우리는 박살내러 간 거지 대화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상간녀가 뭐라고 언니 근데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야 씨발 뭐라고? 누가 네 언니야 닥쳐. 딱 그렇게 일갈하고 그치. 공부만 하고 와야지. 뭐라고 하는지 듣고 막 상간녀가 말 더 많이 하게 하고 그건 박살이 아닙니다. 가서 설득당하고 오는 거고 오히려 욕 보이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걔 또 뭐 걔 동생도 아니다. 우리 보고 언니랬는데 걔 우리보다 나이도 막 10살도 더 많다. 그럼 우리 당한 거지.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눈앞에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막 다 부실러고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 뭐 요거 저거 따지고 경고만 하고 앉아 있는다고 이렇게 되게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 집이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절대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 잘못 없기 때문에 담대해지면서 우리 한번 끝까지 한꺼번에 맞아요. 법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초토를 시켜서 네. 두 번 다시 상간녀가 꼬리를 못 치도록 그렇게 정리를 다 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텀을 주지 말고 정신없이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게 장기화되면은 아내분이 지는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박살내고 소송하고 해도 그때 가서는 이미 더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더 많은, 오늘은 상간녀 초토 한꺼번에 정신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더 많은 사연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원하신다면 검색해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검색해 보세요. 12년 동안 수많은 아내분들이 찾고 바람 해결을 보고 있는 카페입니다. 주소는 아래로 나갈 거고요. 네,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 재미난 사연도 많고요. 또 도움되는 내용도 많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글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 다음 방송일에 만나요.